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실 저는 그 흰남로 지나가는 그 5.1밤인가요? 그때는 밤에 비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 그때 그 TV조선으로 이제 기압, 풍속 이런 거 비교를 해줬는데 역사상 최강 태풍이 오나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긴장은 됐죠. 원래 그 태풍이 상륙을 하면은 그 오른쪽 반경이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니까 반시계 방향이 그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부산 쪽 뭐 그쪽으로 그 상륙을 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쪽이 뭐 울산, 포항 이런 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뭐 아무 소용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뭐 걱정은 되지만 그냥 잤습니다. 근데 서울 양천구인데 정말 밤에는 비 오는 줄도 몰랐고요. 아침에 보리랑 간단하게 산책을 할 때 그때 비 안 왔고 그 후에 날씨는 너무나 화창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항의 그 정말 눈물겨운 그 피해 소식은 아마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또 포항 제철소가 물에 잠긴 상황, 그 다음에 생산이 완전 중단된 사실 이거 보고 너무 상당히 그 쇼크 받았습니다. 네, 고로가 다 커졌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너무나 막중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 포철 전면 생산 중단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돼서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피해 복구 부분은 회사가 추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복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회사가 브리핑을 2번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진으로 올려뒀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구는 순조로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는 고로 꺼진 상태에서 5일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 회사가 발표한 내용 이거 정리를 한 다음에 복구 관련 쟁점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기후전쟁 시대니까 이번 침수는 앞으로 닥치게 될 더 큰 침수의 그 모의고사 비슷한 거 아니냐. 다음에는 건물 꼭대기까지 포철 뭐 낮은 건물 꼭대기까지 물에 잠길 수도 있겠다. 인간 아파트 한 1, 2층 물에 푹 잠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복구하고는 지금 복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에 왔던 그 흰남노보다 더 강력한 태풍, 더 강력한 물폭탄, 더 빈번하게 올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스코 투자 판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설사 복구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적고 또 전부 그 보험 처리되기 때문에 이번 침수로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철 주식 또 철강 주식이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자가 알아서 팔아치워야 한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9일 오늘 회사가 발표한 보도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어제 8일 기준으로 그 변전소, 수전 변전소하고 선강 변전소 이 두 개가 정상화가 됐고요. 어제. 그래서 담수하고 정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했고요. 어제 이후로. 두 번째로는 LNG 발전소가 오늘 9일 오전 중에 가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고로를 재가동할 거라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스팀을 계속 공급해 주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현재.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다들 지금 뭐 24시간 지금 뭐 총동원 체제로 정신없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차 사고, 즉
안전사고 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뭐 안전전담팀을 배치를 해서 안전 최우선 하여튼 복구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손해가 확대되느냐, 여기에서 수습되느냐, 분기점이 뭐겠습니까? 고로 재가동을 언제 하느냐, 즉 예정대로 고로 재가동이 내일 10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일 정상적으로 고로가 재가동되면은 더 이상 손해 확대는 안 되고 이제 수습된다, 이런 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그 고로 재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치로서 뭐 전공정, 후공정, 고로와 관련해서 전공정, 후공정, 이거 정상화 작업 지금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쭉 보면은 한마디로 총동원 체제인 것 같습니다. 사내 전문가는 물론이고 퇴직자들까지 총동원 됐다는 겁니다. 그룹사, 협력사 전문가가 물론이고요. 그래서 다 동원돼 갖고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지금 그 복구 체제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그 예정대로 고로 가동되는지 이제 보는 게 하나의 그 분기점일 것 같습니다. 뭐 회사 발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고로 가동되는 것에 이렇게 베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 개의 고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설사 그 몇몇 공정에 정상 가동이 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그리고 그 상당 부분 보험으로 이제 커버될 거니까, 그래서 고로가 정상 복구만 된다면 이번 침수 사고 피해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포스코의 장기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판단했었죠. 그래서 그 견해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향후 수십 년 단위 이렇게 장기를 본다면은 이번보다 더 심각한 침수 사고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심각하다는 게 가령 인근 아파트 한 2, 3층까지 물에 푹 잠겨버릴 그 정도의 대재앙. 그렇게 되면은 이번 사고는 아예 기억도 안 될 정도 대재앙이 일어날 가능성, 이거 열어둬야 되지 않는가. 이유는 말이죠, 이겁니다. 기후위기, 해수면 상승, 또 해변 침식, 뭐 이런 현상이,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고요. 인간이 이런 재앙에 대응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철소 특성상 항구에 인접해야 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그 수단이어서 다 이해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포항제철 저것이 국가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시설이니까 이제 이번에 한번 그 맛보기를 봤으니까 앞으로 더 심한 게 오더라도 그 피해를 더 큰 피해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당하면 안 되죠. 그건 멍청한 거니까. 그래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이번 응급 복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책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 다음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에 잠기지 않을 그 방비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식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식하게. 간단하게. 방수벽 뺑 둘러 싸버리고요. 그 다음에 응급 재난 장비로 대형 양수기 준비해 두는 거 아닙니까? 대형 양수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적당한 규모로, 가령 경상북도에 한두 대, 경상남도에 한두 대, 이렇게 전라남도에 한두 대, 이렇게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에 동시에 이런 재앙이 닥치지는 않을 테니까, 닥치면 나중에 이제 갖다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포항제철 있는 곳, 그 왼쪽은 형산강이고 오른쪽은 냉천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저거 둘 다 치수 대책을 근본적으로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오래돼갖고 좀 많이 낡았을 테니까 장기적으로 항구는 그냥 쓴다 하더라도 좀 뒤로 빼는 방안, 그러니까 공장 자체를 아예 몽창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포스코 내부에서 다 하겠죠. 그러라고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이번 침수 사고와 무관하게 이제 가령 일주일 전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포스코 투자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포스코에 있는 내부 직원보다도 제가 더 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말이죠. 대략 앞으로 한 20여 년 이상 큰 비용 투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예? 왜 그렇습니까? 기후전쟁, 탄소전쟁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비용 발생하는 업종이 바로 철강 업종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탄소 배출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즉 향후 탄소 국경세나 탄소세나 뭐 배출권 거래세 이런 거 집중적으로 부과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와 겁나죠 이거. 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죽자사자 저탄소 기술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지금 포스코가 엄청 투자해 놓은 설비 모조리 뜯어내서 갖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돈 들여서 돈 왕창 들여서 지금 지어 놓은 저런 최첨단 설비들 그걸 돈을 추가로 더 들여서 뜯어내서 갖다 버리느라고 또 돈 써야 하고요. 또 새로 설비 까느라고 또 돈 써야 합니다. 눈물 납니다. 속설이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지금 그 포스코가 앞으로 하겠다고 포스코가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림으로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수소 환원철 방식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효과는 논외로 하고요. 저건 분명히 엄청난 돈이 앞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고, 저거 하기 전에 과도기 기술로서 사진과 같은 여러 기술들을 채택하겠다고 포스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타당한 것 같다. 그래서 포스코의 저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비판을 하겠지만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뭐 비판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저게 참 돈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돈.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가령 그 막대기 쭉쭉 세워놓은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탄소 발생량을 비교한,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공법, 공법에 따라서 탄소 발생량을 비교한 건데 저게 바로 돈 들어가는 역순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거 현재 방법이 가장 쌀 것이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대략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못 하겠죠. 그래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 비용을 우둔하고 심약한 소비자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우선 시장 가격을 봐야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강철 제품, 열연 제품 가격 추이 한번 보십시오. X축 5년 기간으로 봤는데 이미 3, 4년 전 가격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저게 다시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올라갈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년. 팬데믹 이후 가격 급등, 그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인 공급망 장애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풀려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 돌아가고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는 아니더라도 좀 후퇴하겠죠. 리트릿 한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철강업계는 공급 과잉 구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저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편 비용 상승을 증가시킬 그 포스코의 소비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포스코의 소비자가 과연 우둔하냐 이겁니다. 조선사들, 자동차 회사들, 가전회사들, 대부분 쟁쟁한 선수들 아닙니까? 조선사도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협상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상승 증가시키기 힘듭니다. 포스코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포스코는 언제 그 매수 신호를 노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아니고 언제냐 이겁니다. 일단 적절한 비용으로 탄소 중립 신기술이 이게 정착되어 가는 거 확인이 돼야 합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철강 제품의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 가격을 올리려면은 신기술, 최신 제품, 이전보다 더 나은 거, 그게 없으면 값 못 올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경영의 다른 분야, 비용 절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이거 비용 절감 하려면 결국 디지털 혁명 계속 진전시키고 자동화 진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향후 수년간 이제 철강업계, 글로벌 철강업계 구조조정 진행되겠죠. 좀 어려워진다고요. 그 환경이. 구조조정 진행돼서 하위 업체들 상당수 싹 사라져야 합니다. 망해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철 선물 가격 오름세 보이겠죠.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는 안 되고 철강주는 만약에 갖고 있다면 알아서 탈출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주, 연휴 끝난 그 다음 주, 우리는 이제 13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봐서 그 다음 주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이 시각 현재 75bp 올릴 확률이 지금 86%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와, 참. 이 정도가 나오면요. 거의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유로존이 지난주 8일 날 그 사진처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동안 꿈쩍도 없이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0.5에 쭉 오다가 한 방에 그냥 1.5로 올려버렸습니다. 75bp를 올렸는데 유로존이 0.5에서 75로 올리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가 대체적으로 올랐고요. 지난밤에 미국 시장도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막판에 상당히 올라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이미 기준금리 75 올리는 걸 기정사실로 다 반영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연말 기준금리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원래는 3.5%였지 않습니까? 연말 기준금리 목표치 상단이. 근데 이게 3.75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4%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즉 3.75에서 4% 사이 이렇게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걸 지금 시장은 반영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은 현재의 이 수준에서 다시 일단 회복 랠리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